오늘 Y뉴스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영화 내부자들 혹시 보셨어요? 내부자들 저는 못 봤습니다. 영화 볼 시간이 없어요. 예,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예.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언론계는 물론 검찰과 경찰이 연루된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패의 사슬을 드러냅니다. 영화 부당 거래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스폰서의 부당한 거래를 폭로하는 영화였다면 예. 내부자들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정치 권력과 재벌, 언론이 결합하는 부패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내부자들과 부당거래. 네. Y뉴스 주제는 뭔데요? 이렇게 왜 이런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내부 사회 고발 영화에 열광하나? 왜 열광하는가? 네, 그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마 영화를 소개하자는 의미는 아니실 테고 예.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원작 내부자들은 윤태호 작가가 만화 연재를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미완인데 이 원작이 만화군요. 예. 영화 내부자들은 원작이 없는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완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원작과 영화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선 내부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것들이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예. 정치 권력과 재벌과 언론과 여기에 검사와 경찰관 조직 폭력배까지 연루되는 사회의 온갖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영화 소수의견의 김성재 감독은 영화는 픽션이지만 기시감이 강렬하다. 네. 현실적인 사건이나 사람들,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염치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서 2010년 개봉했던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부당거래도 비슷한 영화였죠? 두 영화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합니다. 우선 이 내부자들에는 이제 이병헌, 조승우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예. 이 부당거래는 누가 나온 영화? 부당거래는 유해진 씨. 나오고요. 그리고 유성환 감독의 형인 유성범 씨도 나오고 그리고 황정민 나오죠. 그래요. 그런 내용인데 부당거래는 검사와 스폰서의 부당한 모습 이런 걸 담고 있는데 내부자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갔고요. 예. 부당거래는 연쇄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위계층의 부정부패와 검사와 스폰서 문제, 그 김광준 전 서울지검 특수부장 뇌물수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요. 네. 또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떠오릅니다. 사회 정의라는 점에서는 부당거래보다는 영화 베테랑이 내부자들과 더 비슷합니다. 베테랑에서는 정의감 넘치는 경찰관이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재벌 3세와 상류계층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내부자들은 거대 권력 집단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 베테랑의 경찰관이 좀 정의감에서는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 히트했어요. 예. 부당거래, 베테랑, 내부자들. 이런 영화들이 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열광하는가? 이유는 뭡니까? 영화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의 이면을 알고 있거나 궁금했던 사람들의 느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바는 각각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만화 원작에 더해서 우민호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만든 영화거든요. 예. 그래서 만화는 영화보다 더 사실적이고 적나라합니다. 그렇지만은 영화는 사실만을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성환 감독은 사실만을 다룬다면 그건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민호 감독은 윤태호 작가의 원작이 리얼하고 통렬하지만 영화는 영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화처럼 너무 리얼하고 그런 맛으로 영화가 간다면은 대중과 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대중들에게 좀 재미있게 다가가는 영화적인 완결이 필요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던데 갱스터 영화는 정치 얘기처럼 찍으면 재미있고 정치 영화는 갱스터 영화처럼 찍으면 재미있다는 얘기가 있다. 예. 어차피 이 영화는 정치 베이스였기 때문에 조직 범죄 영화처럼 찍고 싶었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 지금 제가 여쭙거든요. 네. 이거 좀 찾아보셨어요? 왜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가? 이 사회 고발성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유성환 감독은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하다. 임순례 영화 감독은 영화가 아무래도 사회 현실과
무관한 것 같지는 않다. 재벌이나 정치 권력이나 현실에서 영화 같은 일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네.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감안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요즘 했습니다. 보면은 현실이 더 영화 같은 일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언론이나 정치권이 현실을 제대로 비춰주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것 아닌가. 그거 참 괜찮은 분석이네요. 예, 우민호 영화 감독은 어차피 영화라는 건 시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예. 상업 영화는 뭘 하든지 대중들이 간지러워하고 답답해하는 지점들을 건드려주고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정치권이나 언론들에서 대중들의 갈증 같은 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영화 쪽에서 언론 대신 정치권 대신에 국민들의 가려운 곳, 갈증 나는 곳 이런 것들을 달래주고 채워주고 하는 그런 작가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성환 감독은 이전에는 주류 방송국에서 방영하던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이 영향력을 잃으면서 그 역할과 기대가 일정 부분 영화로 옮겨온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들의 상상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동진 평론가는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수위가 예전에 비해서 어떤 얘기라도 다룰 수 있다. 그것이 정치 권력의 얘기든 그 이민의 얘기든 그런 걸 다 다룰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가 논란이 확산됐을 때 당시 청어람의 최영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영화는 표현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한국 영화의 에너지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번째는 영화를 통한 간접적인 카타르시스라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이유하고 비슷하게 맥락이 좀 닿네요. 좀 비슷한데 우민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연상하는 장면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장면을 포기하면 청소년 관람가가 되는데 그 한 장면이 그들의 모든 걸 보여주더라. 맞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내부자들이 지금 청소년 관람 불가한 거죠. 19금이죠. 사실은 영화판에서 이게 청소년이 보게 15세 관람가가 되면 훨씬 많은 관객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별장 성접대 사건 때문에 청소년 불가가 된 거예요. 관람 불가가. 그렇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우민호 감독은 정말 수치심이 거세된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악스럽고 섬뜩할 수 있는지 그 한 장면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겨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됐다. 야, 감독의 고집이었네요. 소신이었네요. 그러니까 김성재 감독은 이런 사회성을 고발하는 영화가 이명박 정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영화 부러진 화살 이후부터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회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이게 언론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동진 평론가는 1970년대, 80년대 신문의 행간을 읽을 때보다도 더 언론의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뭐가 있을 것이다. 거대한 집단의 업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뭔가를 얘기해도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을까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뭐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언론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 이제 영화에서도 고발하죠. 내부자들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이 검사가 내부자가 되어서 그 부정 비리를 정확하게 폭로를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사회 고발, 특히 내부 고발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률로 보호되고 있지만 사실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사회 고발 영화가 더 이상 인기 끌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와인뉴스였습니다.